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진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 다른 대답이 있나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저희는 3일 회계법인 딜로스의 1년차, 2년차. 3년차 회계사입니다. 딜로스에서는 가치평가, 재무실사, M&A, 자문, 기업 구조 조정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콜마,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권 등 대형기를 참여하였으며 2020년 리그테이블 회계자문 부문 기준으로 1등을 차지하는 등 국내 M&A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였습니다. 딜로스에서는 매년 소수 정예로 신입사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입사와 관련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사실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1등을 차지한 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또 내년에 뭐 다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사실 다른 회계법인도 합격을 했었어요. 3일 회계법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 품질을 자랑하는 회계법인이라고 알고 있어서 3일 회계법인에 바로 입사를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 먼저 입사한 선배랑 얘기를 해봤는데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딜로스가 제 성격에 맞을 것 같아서 딜로스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딜 업무가 바운더리가 없어서 다이나믹한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성격과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뭐야? 뭐 사실 합격하기만 하면은 출근하는 매일 아침이 기쁘고 설렐 것 같다고 했는데요. 사실 뭐 매일 아침이 설렐 순 없다. 오 역시. 사실 저는 면접 때 좀 난감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3일의 단점을 얘기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지원자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단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예쁘게 잘 미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거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힘들었던 점 뭐가 있으세요? 저희가 면접이 총 2차례가 있는데 첫 번째 면접인 실무진 면접을 합격하고 나서 굉장히 기뻤는데 일주일 만에 리더십 면접을 또 준비해야 했어서 그 기간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분위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무진 면접의 경우에는 약간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리더십 면접의 경우에는 제가 파트너분들의 카리스마에 눌려서 긴장이 됐던 기억이 있어요. 실무진 면접의 경우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테크니컬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리더십 면접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나 아니면 조직 적응도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갑자기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 다른 대답이 있나요? 당연히 업무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면접 에피소드. 그 면접 대기 중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단추를 하나만 풀려고 했는데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단추가 거의 명치까지 풀렸어요. 그래서 인사팀께서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면접 보실 때 노출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동기는 면접을 보다가 링크가 튕겨서 계속 나가졌는데 인사팀에서 좀 조정을 해주셔서 다행히 면접 시간을 뒤로 미뤄서 무사히 볼 수 있었습니다. 3일 인사팀에서 사전 면접을 통해서 캠의 각도나 조명 같은 거에 대한 피드백을 미리 줬었어요. 그래서 본 면접 때 어려움 없이 비대면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입사하자마자 뉴커머 실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2, 3년차 선생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알려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좋았는데요. 최근 3일 내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알트릭스나 파워 피벗 같은 디지털 툴에 대한 강의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활용법에 대한 강의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딜 교육 사이트 벤티지일 것 같은데요. 매달 올라오는 딜 토픽 포함해가지고 실무적으로 바로 응용 가능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승진을 했는데 그래서 승진자 교육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딜 사이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M&A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실제로 동기들이랑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뭐 실사나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저희 뭐 PM급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코치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니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엣지는 PwC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근무하는 뉴커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동기들과의 네트워킹 채널도 만들 수 있으며 해외 파견 기회도 주어지고요. 3년 동안의 모든 과정 이수가 완료되면 PwC 마스터 오브 딜즈 서티피켓을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작년 마카오에서 교육을 받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미뤄지게 돼서 저는 현재 CF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셀사이드 자문 업무를 하고 있고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인차지 선생님과 함께 티저와 IM 작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CF 업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요. 딜 사이클의 딜 오리엔테이션부터 딜던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셀사이드 D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각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뭐 매출이나 매출원가 같은 주요 손익 계정에 대한 그런 QA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어떤 특징이 있지만 그만큼 단기간에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어떤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재무보호 목적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 및 산업 분석, 멀티플 산출 등의 DCF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경우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가 중간에 드롭되거나 이러는 경우 가장 슬펐던 것 같고요. 반대로 열심히 일한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실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이 되게 촉박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을 저희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의 경우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간에 부딪힐 경우도 있고 리뷰를 받다가 실수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정말 아찔했던 기억도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스스로 실력이 쌓아가는 걸 봤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협업 능력입니다. 딜의 경우에 다른 로스에 비해 회의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좀 강도가 높기 때문에 틈틈이 운동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것도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좋은 거 뭐 드세요? 뭐 홍삼이나 루테인, 오메가 이런 거 먹고 요즘 비타민 D가 좋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3.1딜 꼭 지원하셔서 3일에서 만나요.